안녕하십니까. 2022년 NCS 스마트 혼합훈련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바리스타 이론을 맡게 된 김광희 교강사입니다. 이번 19차 시에서 할 수업은 커피 음료 제조입니다. 우선 교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커피 메뉴, 다양한 커피 음료, 카페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커피를 미국 커피처럼 즐기는 메뉴로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첨가하여 농도를 흐르게 해서 마시는 커피. 롱블랙은 호주, 뉴질랜드에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좀 진한 아메리카노, 호텔에서 말하는 레귤러 커피가 되겠죠. 그 다음 아메리카노는 300에서 360ml, 흰다먼 같은 경우에는 420ml 사용합니다. 보통은 10온스, 개인샵은 10온스와 13온스를 사용합니다. 10온스는 30ml니까 300ml가 되겠습니다. 13온스는 곱하기 30하면 390ml가 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420에서 480ml를 사용한다. 흰다무 같은 경우에는 425ml를 사용하는데 보통 10온스, 그러니까 아예 핫 음료를 10온스 쓴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를 14온스를 씁니다. 핫 음료를 13온스를 쓰는 경우에는 보통 16온스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300ml, 이거는 390ml, 얘는 3, 4, 12에서 420ml, 얘는 3, 8, 24에서 480ml가 되겠습니다. 요즘 옛날 카페들은 보통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카페들은 13, 16,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리스트레토로 만든 커피가 가장 연하고 룽고로 만든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가장 진합니다. 요거는 리스트레토 자체는 처음에 뽑고 15초에서 20초 사이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농도는 진하나 미리수가 15에서 20ml고 룽고 같은 경우는 35에서 45ml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20ml가 납니다. 20ml만큼 물이 더 들어가니까 실제로 따지면 얘는 리스트레토는 진하나 아메리카노를 하면 커피 양이 적으니까 연하게 나옵니다. 룽고 자체로는 농도는 연하나 다른 음료, 다른 에스프레소는 리스트레토보다 커피가 에스프레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커피처럼 마신다는데 요게 앞장에서 배운 커피 역사에서 배운 보스턴 차 사건하고 연계되어 있죠. 보스턴 차 사건. 예,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홍차에 세금을 올리죠. 세금을 관세를 엄청 올리니까 미국에 있던 주민들이 이걸 반발해 가지고 배에 있던 홍차를 다 버리고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 있죠. 그게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렇게 하면서 동인도 회사가 홍차를 공급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미국에는 홍차 대신에 마실 음료를 찾는데 그 음료가 커피에 추출한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러니까 홍차처럼 아주 연하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연한 커피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농도가 진한 커피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말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큰 필터를 넣고 커피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물을 넣게 돼서 아주 연하게 해서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커피. 요게 아메리카노입니다. 실제 미국의 아메리카노가 이런 거였고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조금 그때그때 뽑아서 내릴 수 있는 이런 커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과거에는 우리가 카페 가면 온수기가 따로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커피 머신에 여기에서 나오는 온수를 사용했죠. 사용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온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받고 온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막 섞이겠죠. 그래서 혼합도 100%짜리 혼합도가 된 아메리카노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옆에 온수기가 있습니다. 온수기에서 온수를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고 요것처럼 에스프레소를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에 크레마청이 있겠죠. 있고 물보다는
에스프레소가 비중이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툭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온도도 낮으니까 아래쪽에 깔립니다. 깔리고 위에 혼합이 일어나면서 위에는 연한 아메리카노, 아래쪽은 진한 아메리카노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100%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마실 때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뒤에 붓게 되면 조금 더 말다고 깔끔한 맛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맛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에스프레소를 뒤에 붓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카페 마키아토, 뭐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키아토란 점을 찍다 뭐 이런 말이죠. 여기 표기가 좀 이상하네요. 예. FF인데 이게 하나 더 들어갔죠. 예, 카페 마키아토 점을 찍다는 말이고 에스프레소 잔에 제공되며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두세 스푼 올려서 둥근 모양을 만든 후 물과 설탕을 함께 서브한다. 요거는 개인 기호에 맞춰서 먹으라고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죠. 요거 밑에 이게 마키아토죠. 밑에 그림이 처음에 에스프레소를 요만큼 받습니다. 받고 우유 거품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카페 마키아토인데 이렇게 데미타세 잔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만듭니다. 요거 옛날 방식. 요즘에는 이렇게 스커프만 붓는 게 아니고 요거 위에 넣어서 똑같이 라떼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요즘에는 실제 어떻게 넣냐면 옛날에는 에스프레소 우유 거품 요게 마키아토입니다.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카페 마키아토고 요즘에는 에스프레소 우유 거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라떼 마키아토. 라떼 마키아토는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즐기는 부드러운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라떼 같은 경우에는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붓죠. 그렇죠? 근데 라떼 마키아토는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붓습니다. 이렇게 우유 스티밍된 우유에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부어서 청을 분리합니다. 청이 분리되면 청불된 게 이쁘니까 당연히 유리잔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에서 250ml 손잡이가 있는 유리잔 조금 작죠. 작은 잔 작은 잔에 우유 거품을 만들고 설탕 시럽은 개인 기호니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부은 후에 우유와 우유 거품이 반점 차도록 붓고 반쪽 차도록 부은 다음에 잘 저어주고 나머지 공간을 에스프레소 한 잔이 들어갈 공간 위치를 빼고 우유를 부은 후에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그 위에 붓습니다. 청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붓는다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분리된 거 위에 나중에 에스프레소를 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혼합행을 하나 부어주고 우유를 따로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청 분리가 더 잘 일어납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마키아토들은 실제 요즘 카페 가면 조금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그나마 찾아보기 쉬운 게 카라멜 마키아토죠. 카라멜 마키아토고 에스프레소에 거품을 낸 우유를 붓고 요건 라떼하고 똑같죠. 만든 방식이 캐러멜 시럽을 얹은 커피고 부드럽고 단맛이 난다. 지금 요거죠. 요거. 네, 요건데 실제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들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프랜차이즈용, 개인 카페용. 프랜차이즈용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유명한 업체들 그런 데 쓰는 방식이죠. 처음에 바닐라 시럽을 넣습니다. 바닐라 시럽을 넣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당연히 에스프레소랑 혼합돼서 섞어야 되겠죠. 아니면 에스프레소 넣은 다음에 라떼를 붓고 우유를 붓고 난 다음에 시럽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럽은 이게 물처럼 유동성이 좋아서 잘 섞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예를 들면 바닐라 라떼에 여기 위에 상부에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시럽을 뒤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림 말고 이렇게 드리즐을 할 예정이면 굳이 그런 것보다 시럽의 혼합도가 중요하니까 에스프레소와 시럽을 같이 넣어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린다 가정했을 때는 에스프레소 넣고 시럽을 넣어서 한번 저어주면 혼합도 잘 일어납니다. 여기다 우유를 붓고
그러면 우유차하고 거품층이 생성되겠죠. 요 위에 카라멜을 드리즐합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드리즐을 할 때 보시면 밑에 얘는 바닐라가 섞였어요. 그럼 카라멜 맛이 좀 덜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리즐하면 지그재그로 하면 그래서 바닐라 시럽을 넣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테두리를 둘러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테두리를 한 2바퀴 정도 카라멜 소스로 둘러주면 어느 방향에서 먹어도 항상 똑같은 맛의 카라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이제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드는데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 여기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 왼쪽 그림만 보면 밑에 소스가 있습니다. 밑에는 소스가 없습니다. 얘는 바닐라 시럽을 쓴 겁니다. 얘는 소스를 이제 약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조금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넣는 순서는 밑에 깔리는 소스류가 1번, 그 다음에 얼음을 채웁니다. 얼음을 채우고 얼음 하나는 20ml 큐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육각형의 큐브가 꽉 찼을 때가 20ml입니다. 그런데 보통 약간 패여 있죠. 그러면 16에서 18ml가 될 겁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요 선까지 채웁니다. 채우고 그 다음에 우유를 붓습니다.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거품을 조금 얹어줍니다. 얹어주고 그 위에서 카라멜을 이렇게 드리즐을 합니다. 드리즐을 하면 이 카라멜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얼음을 거쳐서 천천히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크림을 조금 얹어주면 좋겠죠. 크림을 얹어주면 더 맛있게 됩니다. 카푸치노. 우유와 우유 거품이 조화를 이루는 매우 부드럽고 진한 맛이 특징으로 카푸치노 잔은 150에서 180 5온스죠. 355 6온스 5, 6온스 우리 시험 칠 때도 요만 잔 씁니다. 사용하여 하면 에스프레소 우유 거품 비율이 1대1 정도다. 요거는 뭐냐면 보통 역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면 삼각형 하나가 같은 양입니다. 이게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가 1. 그 다음에 우유가 하나, 둘, 2. 이 우유 거품이 하나, 둘, 셋, 3.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6온수가 되죠. 30ml 기준일 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부피양은 1대 2대 3. 보죠. 높이는 1대 1대 1, 부피는 1대 2대 3.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거품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1대 2대 2. 예를 들면 6온수 잔이다. 아니면 5온수 잔이다. 5온수 잔일 때는 여기 부위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2 해서 거품량을 약간 줄여주기도 합니다. 거품량이 잔에서 1cm 이상 덮어야 좋은 품질의 카푸치노가 되다. 이게 뭐냐면 잔이 이렇게 있을 때 카푸치노 하는데 카푸치노가 얇으면 지금 에스프레소하고 우유를 봤는데 이 잔이 이렇게 얇으면 얘는 카푸치노가 아니고 라떼입니다. 라떼. 1cm 이상, 요즘에 1.5cm라고 해요. 잔 모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1에서 1.5cm 정도 두께가 나와야 얘가 카푸치노고 시나몬 가루를 위에 뿌려줘요. 뿌려주는데 시나몬은 과거에는 필수였습니다. 필수였는데 요즘에는 얘도 선택사항입니다. 조금 잘 아는 가게 같으면 뭐 시나몬을 뿌려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물어보는데 그 말이 없을 경우에는 손님이 직접 뭐 시나몬 좀 많이 뿌려주세요. 뭐 시나몬 좀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키아토와 마찬가지로 잘 안 쓰는 메뉴죠. 카페 꼼파냐고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올려. 여기 휘핑크림이죠. 휘핑크림을 올려 달콤하게 즐기는 메뉴. 에스프레소 잔에 제공되며 에스프레소 추출 시 휘핑기를 이용하여 휘핑크림을 올린다. 여기 보시면 올리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토핑을 한 다음에 나가는 음료입니다. 카페 비엔나. 뭐 가게 가면 비엔나 커피하고 안슈페널 다르게 표시한 데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따뜻한 거고 요거는 차가운 거다.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카페 비엔나, 아인슈페너, 멜랑지 커피 이런 거 다 똑같은 조금 다르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 보시면 되고 카페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올려서 만든 메뉴고 휘핑기를 사용하여 카페 비엔나는 미리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이것도 기호죠. 기호고 잘 저어준 다음에 물을 붓고 휘핑크림을 올리고 레인보우나 설탕 이것도 옛날 거죠. 요즘 이렇게 안 하죠. 비엔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잔이 좀 작아요. 카푸치노 잔만 하죠. 잔에다 에스프레소 넣고 물을 탑니다. 아까 만든 롱블랙이라 생각합니다. 롱블랙 정도로 타고 그 위에다 휘핑크림을 이렇게 올려주고 레인보우 올린 데도 있는데 보통 초코 파우더를 올리죠. 초코 파우더나 티라미수 파우더 같은 거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가죠. 그 다음에 아이스 비엔나 아인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카페 아메리카노 요거보다는 카페 아메리카노하고 더치 커피 두 개가 있는데 더치 커피를 써야 좀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쓰게 되면 잔에다 요 위에 크레마가 있잖아요. 크림을 올리면 크레마가 여기는 휘핑크림하고 여기 있는 아메리카노하고 사이에 유화작용을 해서 커피가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보면 좀 청분리가 좀 지저분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매력이긴 한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깔끔하게 분리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리가 좀 더 확실한 게 더치커피입니다. 더치커피를 밑에 놓으시고 그 위에 생크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휘핑크림인데 휘핑크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성하고 동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에서는 다 식물성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핑크림은 동물성이 좋습니다. 식물성은 뭐냐면 팜유, 경화유 그런 거니까 기름덩어리. 흔히 우리 몸에 좋지 않는 여기에다 이게 커피나 이런 데 녹지 않으니까 유화제를 씁니다. 그래서 식물성 휘핑크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동물성 휘핑크림은 얘는 우유에서 나온 거다. 우유에서 나오니까 얘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은데 동물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성 생크림과 동물성 휘핑크림이 있습니다. 생크림은 100% 우유고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98% 정도가 우유고 나머지 2% 이상이 유화제가 일부 들어가 있고 다른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조금 늘린 동물성 휘핑크림을 생크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크림은 유통기한이 짧죠. 그래서 생크림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보통 비법이 있죠. 비법. 우리가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능 간장, 막는 양념장 이런 게 있듯이 커피에 크림을 섞을 때 만능으로 쓰이는 것들이 연유입니다. 연유. 요걸 조금 고객층이 좀 젊은 층이라서 좀 단맛을 내고 싶다면 연유와 크림의 비율을 연유를 1, 크림을 2로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맛이 좀 올라옵니다. 좀 덜 달게 하고 싶으면 1대3이나 1대4 정도 하면 조금 덜 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섞으면 크림이 잘 안 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연유를 넣고 다시 약간 한번 휘핑을 시켜서 섞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달콤한 비엔나가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카페 모카. 요즘에 카페 모카도 많이 사라졌죠. 사라진 메뉴고 비엔나 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장에 보면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비엔나 커피 하면 요거 흔히 말하는 레귤러 커피 외에 처음에는 이렇게 휘핑크림을 처음에 생크림을 올려줬어요. 생크림을 올려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올려줬다가 어느 순간에 휘핑크림을 올렸다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잠깐 메뉴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아인슈페너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크림이 전에처럼 막 이렇게 올리는 크림이 아니고 부드러운 크림, 흘러내리는 크림을 만들죠. 흘러내리게 아니면 청분리가 확실한 크림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카페 모카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기
휘핑크림 필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선택사항이죠. 휘핑크림을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안 주게 되면 초코라떼랑 비슷한 메뉴가 만들어지겠죠. 에스프레소에 우유, 초콜릿, 휘핑크림을 조화를 이루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커피입니다. 카페 모카는 초콜릿을 5에서 20ml. 보통 이렇게 하면 소스가 시럽은 물처럼 유동성이 좋은 거고 소스는 좀 걸쭉합니다. 그래서 시럽은 단맛과 향을 내는 데 줄 쓰이고 소스는 맛을 내는 데 줄 쓰입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 5에서 20ml 정도면 펌프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펌프가 보통 요 정도면 한 반 펌프, 2분의 1 펌프에서 한 3분의 2 펌프 정도,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붓고 에스프레소 추출하여 카라멜과 잘 섞은 뒤 이게 초콜릿과 섞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스를 붓죠. 붓고 있는데 요 정도 반 펌프 정도를 부은 것 같습니다. 15ml 정도. 왜냐하면 잔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받습니다. 받아서 섞지 않으면 밑에 초코소스가 그냥 있습니다. 시럽은 상관없어요. 시럽은 유동성이 좋아서 에스프레소 부으면 자동으로 섞이는데 소스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푼으로 저어줍니다. 저어주고 난 다음에 우유를 채웁니다. 우유를 채우는데 휘핑크림을 돌릴 수 있는 자리 1cm 정도를 남기고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휘핑크림 돌릴 때는 벽에 부어야 됩니다. 벽에 벽쪽을 붙여서 부어야 나중에 여기 있는 그 커피들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못 부었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휘핑기를 이쪽 갖다 대고 컵을 돌리셔야 됩니다. 컵을 돌리면 계속 같은 쪽에 이쪽이 완전히 이렇게 밀봉이 됩니다. 밀봉이 돼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올린 다음에 초코 소스를 들이지라고 초코 파우더를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카페라떼죠. 카페라떼는 여러분 수업은 아니고 1급반 수업에서 이제 하게 될 건데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유하고 결합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 특징이고 잔은 뭐 300에서 510ml 쓰고 요거는 뭐 10온스에서 16온스 사이 정도, 그 사이 걸 쓰게 되고 에스프레소를 70도 정도, 70도는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크림을 안 그릴 때는 65에서 70도 사이를 쓰고 라떼아트를 할 경우에는 60도 근처에서 많게는 65도씨까지 약간 5도 정도 낮게 해서 하는 게 그림도 잘 그리고 좋다고 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 리스트레토로 만든 카페라떼가 우유가 희석이 많이 되니까 당연히 연하고 부드럽겠죠. 룽고는 진하게 만들어지나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우유 맛이 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쓰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은 없어지며 담백한 맛을 원하면 우유 거품이 있는 것이 좋고 깔끔한 맛을 원하면 우유 거품이 없는 것이 좋다. 우유 거품이 조금 있는 게 좋죠.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페라떼. 여기 보시면 아이스 라떼가 있습니다. 아까 만드는 순서 잠깐 이야기했죠. 얘는 소스가 안 깔리니까 얼음을 먼저 넣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유. 만약에 바닐라 아이스 라떼면 아바라 같은 경우에는 우유 여기에 시럽을 넣고 우유를 부으면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혼합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근데 뜨거운 거는 잘 섞이는데 차가운 거는 혼합이 잘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저어서 드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아이스 라떼가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유를 붓냐 물을 붓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풀밭에 있는 아이스크림 라떼 똑같습니다. 라떼 위에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더 얹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 돌체 라떼 많이 있죠. 개인샵도 돌체가 연유입니다. 연유. 돌체 라떼를 파는구나 하면 돌체 라떼 연유를 넣었구나. 연유를 넣으면 단맛이 상승하면서 감칠맛이 뜨죠. 그 다음에 버터크림 라떼. 버터크림 라떼가 한때 유행을 했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라떼 중에 녹차 파우더를 쓴 녹차 라떼가 있습니다. 녹차 라떼는 녹차 파우더를
우유에 녹여서 우유나 좀 진하게 내가 라떼아트를 그리고 좀 진하게 이쁘게 그리고 싶으면 물에 녹이는 게 좋습니다. 물에 녹이는 게 좋고 맛을 위주로 하면 우유에 녹이면 됩니다. 우유에 녹인 다음에 만 다음에 그 위에 처음에 얼음 붓고 밑에 깔리는 순서대로 녹차, 우유, 커피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김영 라떼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있는데 요거는 블루크라스 시럽을 넣는 겁니다. 근데 요 그림 보시면 청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고 좀 희미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밑에 블루크라스를 넣고 우유를 붓는 겁니다. 우유를 부으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이렇게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유를 넣고 밑에 블루크라스 넣으면 블루크라스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시럽 청이 분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청을 완전히 분리하고 싶으면 블루크라스를 뒤에 넣으면 됩니다. 시럽이니까 시럽은 이렇게 우유를 보면 혼합도 좋아서 금방 이렇게 혼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얼음을 항상 얼음을 먼저 넣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NCS 지금 NCS 교재 같은 경우에는 NCS 기본을 보시면 커피 음료제에서 우유 스티밍하기 첫 번째 우유 스티밍하기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차가운 우유를 스팀치에 담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우유가 기본 뭐 성분이 있는데 성분은 뭐 유지방이 몇 프로고 포화지방이 15% 있고 포화지방 요즘의 우유들은 대부분 다 15%입니다. 이게 100g당 15%고 대부분 다 맛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포화지방이나 뭐 이것저것 다 봐도 뭐 단백질, 지방, 당류 이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그러면 이걸 어느 거 쓰냐? 내가 직접 먹어봤을 때 맛있는 우유가 커피를 만들어도 맛있다는 거. 그래서 먹었을 때 맛있는 우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팀 피처. 재질은 스테인리스고 보이죠? 우리는 보통 600ml 쓰게 될 겁니다. 600ml는 보통 음료일 때 한 잔 분량이고 카푸치노 할 때는 2잔 분량으로 사용됩니다. 350원 라떼아트를 전문을 할 때 350이나 400ml 쓰게 되고 1000ml는 2인분짜리. 밑에 스팀 피처를 보시면 모양 보이죠? 피처 눈금은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좋긴 하지만 뭐 크게 상관할 건 안 되고 이 그립감이 좋아야 됩니다. 손을 잡을 때 그립감이 좋은 걸 사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주둥이입니다. 주둥이 모양이 얘는 약간 넓습니다. 넓으면 우유를 부을 때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 굵게 나오면 나중에 내가 라떼아트를 하고 싶으면 선이 굵으니까 이쁘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딱 좁히던 게 그림이 가늘고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쯤은 바리스타라면 하나쯤 구매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이버에서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겁니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파는데 웬만하면 살 때 이렇게 뾰족한 거 요게 편의점 많이 파는 건데 이게 좁고 끝에가 약간 아래 처진 게 요게 그 그림 그릴 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두 번째 목표 스팀 밸브를 열어서 스팀 막대에 있는 물을 제거할 수 있다. 처음에 전기를 쓰고 나면 안에 남아있는 전기가 간벽에 달라붙어서 물기가 있습니다. 물기 있는 물을 제거해주고 뭐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해주고 관을 데워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얼식과 레버식 있고 요게 다이얼식이죠. 돌리는 거고 레버식은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탁 하고 걸리면 스팀이 계속 나오고 내가 잠깐 쓰고 싶으면 위로 잠깐 올리면 칙칙칙 하고 나옵니다. 스팀 노즐 종류. 노즐은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고 구멍이 얘는 모여 있고 얘는 벌어져 있죠. 모여 있고 벌어져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사각입니다. 분사각은 두 개가 못해도 30도, 45도 사이게 좋고 60도까지는 괜찮아. 그거보다 넓으면 좋지 않습니다. 보통 45도 내외가 가장 좋고 30도보다 적을 때 그럴 때는 4개의 힘이 한 군데로 모이니까 우유가 유동을 치고 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사시고 구멍이 작은 걸수록 좋습니다. 구멍이 크면 같은 전기 압에서 빨리 배출돼서 첫 번째 빨리 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15초 내외에 데워지고 구멍이 작으면 뭐 24, 5초 조금 더 시간이 오버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혼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생기고 구멍이 작아야 또 압력도 셉니다. 압력도 세고 충분히 혼합되니까 훨씬 더 벨벳 밀크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팁만 따로 라테트를 하고 싶으면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합성 목표 뭐 보이죠? 3, 4, 5가 있는데 스팀 비치 스팀 막대를 넣고 스팀 밸브를 열어 우유를 측다운으로 가열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30도 시에 가열 표면 장력이 낮아서 뭐 기포가 생기고 40도 시에 뭐 숨중물과 응고가 생긴다. 네 번째, 공기 주입돼 스팀 막대를 사용하여 우유와 우유 거품을 혼합하여 알맞은 온도를 데울 수 있다. 보통 60도에서 65도까지 데우죠. 그 다음에 스팀 막대 우유 표면 간격을 유지하여 공기 주입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옛날 쓰는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스티밍, 회전, 혼합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눴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까 노즐 보시면 노즐이 3개짜리도 있고 구멍이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각도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분배해서 각각에서 맞는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거품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거품 생성, 거품 우유 및 뭐 혼합, 밀크 안정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게 라타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구멍 4개짜리고 분사각도 거의 일자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형 거품 제조.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이게 프렌치 프레스고 이게 우유 거품기입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원래 차 우리는 쓰죠. 여기 차를 우려 놓고 나중에 물을 부은 다음에 빼먹을 때 쓰죠. 우유 거품기는 말 그대로 우유 거품이 주목적입니다. 요게 어떤 차이가 있냐? 우유 거품기는 유리 벽면에서 이 망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거품 치면 약간 거친 거품이 좀 나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딱 붙어 있습니다, 망이.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운 거품이 나옵니다. 단점은 뭐냐? 얘는 우유 거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많이 사용하면 옆에 있는 망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해도 프렌치 프레스가 훨씬 더 우유 거품이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프렌치 프레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우유를 부은 후에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 우유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쪽 항목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스팀 노즐 행줄 잡고 안쪽으로 스팀을 제거하겠죠. 제거하고 이 부분을 닦아주고 노즐 관리 닦아준 다음에 이게 제대로 안 닦으면 우유가 이게 팁 쪽에서 경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히는 거는 이게 뭐 지실이나 아니면 핀 같은 걸로 안에 막힌 부분 제거해 주면 좋고 다 사용하고 마감 때는 이렇게 항상 물에다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 물에 뜨거운 이게 처음에 품은 다음에 스팀을 찬물 부은데 스팀 칙 품으면 얘가 데워질 거면 데워진 상태에서 놔두면 여기 있는 파이프가 더 빨리 식습니다. 빨리 식으니까 물이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서 안에 내부에 있는 우유를 나중에 녹여내게 됩니다. 그래서 담궈놔야 안에 있는 내부의 우유 찌꺼기까지 배출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평가, 실제 시험입니다. 우리 평가할 내용입니다. 학습평가, 커피, 음료, 우유 스티밍하기. 지금 뭐죠? 250ml의 우유를 부은 다음에 얘를 뭐 350이나 400ml 우유 거품을 만드는 거, 이거 학습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도 250ml 넣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제조 후에 350에서 400ml 만드는 거. 요거 수행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수행하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만들기. 학습 목표가 이래서 속까지 나오죠. 물을 첨가해야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우유를 첨가해야 카페라떼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유와 우유 거품 첨가해야 카푸치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페 마키아토를 만들 수 있고, 라떼 마키아토 만들 수 있다. 보시면 아메리카노는 뭐 몇 밀리고 샷 넣고, 라떼는 뭐 어떻게 하고, 아까 다 했던 부분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넘어가시면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도 뭐 에스프레소 우유 양에는 1대 2대이죠. 예. 거품을 약간 적게 줄였죠. 잔이 작으니까. 카페 마키아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만들고 라떼 마키아토 이렇게 만든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약간 레시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제조하기 에서 이건 한 부분이고,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만들기 학습 목표죠. 얼음을 첨가해서 6번째 아이스 커피 메뉴를 만들 수 있다. 제빙기 이거 보이죠? 이게 얼음 만든 기구죠. 저희 사용하는 제빙기 똑같습니다. 빙삭기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가는 기구입니다. 얼음을 넣어서 옆에서 전원을 누르면 척척척 해서 갈리는데, 요게 옛날 빙수시키면 굵게 갈리는 얼음 있죠? 예, 그겁니다. 요즘에는 안 쓰죠, 이거. 예. 그 다음에 블렌더. 얼음하고, 예를 들면 뭐 스무디 같은 거 만들 때 얼음하고 뭐 재료를 넣어서 갈아서 혼합해 주는 기계고, 얘는 JTC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 때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날 모양이 중요합니다. 날이 아래로 2개 있는 이 날이 밑에 있는 재료를 위에 쳐 올려줍니다. 위에 나는 가는 게 주 목적이고,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없으면 층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다 얼음 넣고 갈면 밑에 그냥 흩돌고 갈린 거 따로 있고, 여기에 슬러시가 있는 층이 있고, 여기 얼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이 있는 이유입니다. 봉으로 계속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날이 있으면 그게 조금 덜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날 모양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에 찬물을 넣으시면 되죠. 그 아이스 라떼는 찬우유를 넣으면 되고, 아이스 카푸치노는 그 거품물, 프렌치 프레스 거품을 해서 거기에 커피를 부으면 되죠. 그 다음 실제 메뉴입니다. 실제 할 때 어떻게 하냐. 에스프레소 넣죠. 에스프레소 2.5에서 3을 받게 되고, 에스프레소는 뭐 18에서 22g 쓰고, 데미타전을 추출한다는 거 나오죠. 샤케라토는 아까 쉐이커, 그럼 13개. 테이크아웃 전에 했을 때입니다. 리스트랩 투샷. 리스트랩 투샷을 넣으셔도 되고, 에스프레소를 넣으셔도 되고, 룽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맛의 취향, 커피가 볶음도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음 한계가 20ml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 잔을 데미타에 따라서 추출하고, 스크루 방식은 거품을 떠서 한다는 말입니다. 치아로 방식은 같이 우유나 우유 거품을 같이 붓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프레소 데미타에 추출한 다음에 치아로 타입을 보면 이게 부은 상태에서 스팀 밀크를 같이 보니까 우유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방식 치아로 방식이고, 스크루 방식은 거품을 떠서 하는 거. 카푸치노는 똑같습니다. 스크루와 치아로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프레소 원샷을 넣고 시나몬걸 뿌린 다음에 벨벳 밀크를 풀링한다. 하트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치아로 방식이죠. 치아로 방식을 말하는 거. 스크루 방식을 원하면 똑같습니다. 여기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부은 다음에 위에 거품을 떠서 넣습니다. 똑같이 떠서 넣고 그 위에 시나몬가루를 뿌리게 되겠죠. 예, 그게 치아로 방식입니다. 그게 스크루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뭐 물이 있죠. 물 300ml 넣고 물 300ml 에스프레소 넣으면 14본스 기준이네요. 넣고 하면 되고, 아이스는 에스프레소 잔 반 다음에 컵에 얼음을 먼저 넣고 다음 물 넣고 에스프레소를 순차적으로 넣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라떼는 컵에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고 스티밍된 벨벳 밀크 가지고 포링해서 라떼를 끓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에는 컵에 얼음을 먼저 넣고, 항상 얼음을 먼저 넣죠. 그 다음에 찬우유를 부은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위에 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좀 맛있게 만들려면 크림을 넣으셔야 됩니다. 크림을 얇게 넣으시면 먹을 때 단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바닐라 라떼, 카라멜 라떼, 헤이즐 라떼. 컵에 에스프레소 투샷 넣고 스티밍된 벨벳 밀크를 포링하고 시럽을 추가합니다. 카라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카라멜 라떼나 이제 헤이즐 라떼는 거의 없고, 뭐 메이플 라떼도 많이 없어지고 유행입니다. 이도 유행. 한때 유행을 했다가 다 없어지고, 바닐라 라떼는 항상 남아있죠. 아이스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샷에 얼음 넣고, 그러니까 얼음에 채우고 우유 넣고 에스프레소 그 위에 부으시면 되고, 시럽은 한 3푼 정도 추가를 하면 아이스 바닐라 아바라하고 뭐 아이스 헤이즐 라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커피 음료 제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